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칭랩 카이로스의 서한 작가입니다. 음, 우리 앞서서 책쓰기의 필요성, 왜 우리가 책쓰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책쓰기를 통한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두 번 정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쓰기 전에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책쓰기 코칭넷 카이로스에서는요, 시집 에세이 또는 자기계발서, 실용서, 그리고 부모교육서, 자녀교육서, 기타 실용서 등에 대한 책쓰기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작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써놓으신 원고가 있으신가요? 또는 자신의 컨텐츠가 분명히 있으신가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마치 저희는 인디안 기후제처럼 반드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도움을 드렸던 모든 분들이 정말 저희 책쓰기 코칭랩 카이로스를 만난 게 행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는 규모는 크진 않지만 1대1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책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칭은 무료니까요. 편안하게 신청을 하시고 코칭의 지속 여부는 첫 번째 코칭을 마친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석이라는 이야기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내가 쓰고자 하는 책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지, 또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시장에 반응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스24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핵심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죠. 최근에 자녀 교육에 대한 키워드로 우리 주부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외들이나 또는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 그리고 그런 블로그에 육아 일기들을 쓰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러한 키워드, 자녀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스24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출간한 지 6개월 이내에 약 판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스24에 5천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지난 것들에서는 10,000포인트 이상이면 충분히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의 목차와 컨셉을 좀 확인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분석인 것이죠. 시장이 이러한 반응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실제 서점에 가셔서 그 책들이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정말 내가 참고할 만한 책이다,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샘플로 적절한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매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 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또 이 책에서 담지 않았던 부분들, 내가 이 책보다 더 나은 내용들을 무엇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같이 글을 써 내려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출판 기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판 기획서는요, 주로 이제 설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으로 채우기보다는 뼈대 중심,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타겟 독자가 누군지, 그죠? 뭐 20대 30대인지 또는 40대 50대인지 또는 그 위에 어르신들인지 또는 어린인지 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직장인인지 주부인지 뭐 직업군이든 연령대든 성별로든
타겟 독자층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용의 눈높이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을 어떻게 할지 좀 정해보시고 출판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데요. 출판 기획서에는 주로 4가지에서 5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한 가 제목이죠. 가 제목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목차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 책의 메인 독자층이 누군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이 되는 것,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책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매 전략을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출판사에서도 기획 출판을 통해서 책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이죠. 기업의 목적이니까요. 책을 한 권 내서 시장에 내기까지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기획 출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을 모두 바로 출판사에서 전부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책이 제대로 못 팔렸을 때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어떠한 경로로 또는 작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준다면 출판사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출판 기획서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또 삭제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좀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출판 기획서는 글을 쓰는 내내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출판 기획서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하실 때 기획서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요, 각 출판사에서 원하는 출판 기획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작성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보통 중소출판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만드신 출판 기획서를 첨부해서 보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쟁 도서를 분석하시는 과정에 대한 팁을 한 가지만 좀 더 드리면요.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떠오르는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만 하시고 거기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저술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작가님 이게 제가 목차에 없던 내용인데 써도 괜찮을까요? 목차라는 것은 100%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나의 경험, 나의 이전의 지혜들이 어떠한 책이라는 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막 화수분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책을 통해 떠오르는 그런 영감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써내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차에 없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 경쟁 도서를 읽으면서 같이 분석까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책쓰기 코칭 랩에서는요, 이 코칭을 한다라는 건 결국 함께 스터디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비 작가님들과 만나서 책이 출간될 때까지 함께 온라인에서 1대1로 코칭을 하는 것은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강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